안녕하세요. 로켓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층짜리 빌딩 높이의 새 기둥이 발사된 지 불과 7분 만에 하늘에서 내려와 젓가락 한 쌍에 정확히 안기는 장면. 2024년 10월 스페이스X의 펠컨 9 부스터가 기계 팔에 잡히는 순간 우주센터 통제실의 엔지니어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가능한 일이었는지 그들조차 믿지 못한 채로. 그런데 이 장면이 그냥 신기한 기술 시연이었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 한 번의 착지가 인류가 우주를 대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야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화성에 식물을 심는 프로젝트를 위해 중고 로켓을 사러 갔던 거였죠. 그런데 러시아 측이 제시한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로켓 한 기에 약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머스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죠. 로켓을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더 싸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스페이스X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로켓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었고 민간 기업이 우주를 넘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실제로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 펠컨 1은 3번 연속으로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회사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네 번째 시도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발사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스페이스X는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을 겁니다. 2008년 펠컨 1은 네 번째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나사는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물자를 보내는 역할을 민간 기업에 처음으로 맡긴 것이었죠. 우주 역사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스페이스X가 기존 우주 산업을 뒤흔든 핵심은 로켓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로켓을 다시 쓰는 것, 바로 재사용 기술이었죠. 기존에는 로켓을 한번 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바다에 떨어지거나 대기 중에서 불타버리는 게 당연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발사 가격에 쌓였습니다. 펠컨 9한기를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약 600억 원. 한번 쓰고 버린다면 그 비용이 모두 낭비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매번 비행기를 새로 만들어서 보낸 다음 도착하면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인류는 60년 동안 우주를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걸 바꿨습니다. 펠컨 9의 1단 부스터, 그러니까 로켓의 가장 아래쪽에서 연료를 태우는 핵심 부품이 발사 후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수직으로 착지하는 장면. 2015년 12월 처음으로 그 장면이 성공했을 때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 쓴 로켓이 멀쩡히 돌아온 겁니다. 마치 배달 다녀온 트럭이 차고에 주차하는 것처럼. 현재 펠컨 9 부스터 중 일부는 무려 20번 이상 재사용됐습니다. 발사 비용은 경쟁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고 스페이스X는 그 비용 절감을 무기로 전 세계 발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펠컨 9은 사실 예고편이었습니다. 진짜 본편은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강력한 발사체입니다. 높이 120m, 이건 40층 아파트와 맞먹는 높이입니다. 추력, 그러니까 로켓이 뿜어내는 힘은 아폴로 계획을 달에 보냈던 세턴 V 로켓의 2배가 넘습니다. 한 번에 우주로 올릴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50톤, 이는 성인 남성 2000명의 무게와 같습니다. 스타쉽의 목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화성, 인간이 화성에 정착하는 것, 그것이 스타쉽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들으면 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과거를 보면 황당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이미 여러 번 해냈으니까요.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1.5배, 빛이 약 3분에서 22분을 달려야 닿는 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에도 달보다 150배는 더 멀리 있죠. 현재 기술로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개월. 스타쉽은 그 여정에 수십 명의 승객과 물자를 싣고 떠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2024년 스타쉽은 2번의 비행시험을 연속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스타쉽의 1단 로켓인 슈퍼헤비 부스터가 발사 후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지상의 발사대에 달린 기계팔, 이른바 젓가락이라 불리는 구조물에 정확히 붙잡힌 겁니다. 70층 빌딩이 공중에서 내려와 두 팔에 안기는 장면. 착지대도 다리도 없이 그냥 허공에서 팔이 받아낸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건 수천 개의 센서와 알고리즘, 그리고 수십 번의 실패를 쌓아온 데이터였습니다. 사실은 스페이스X가 실패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이 회사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일반적인 항공우주 기업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로켓 하나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리고 한 번 터지면 수천억 원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발사 전에 수년 동안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반복합니다.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고친다는 사고방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스페이스X는 달랐습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단,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 데이터가 다음 성공의 재료가 됩니다.
스타쉽 초기 발사 시험이 공중에서 폭발했을 때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환호했습니다. 발사대까지 날아가서 터진 건 터진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얻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스페이스X의 혁명에는 그늘도 있습니다.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현재 하늘에 6,000개가 넘는 위성을 띄워놨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죠. 실제로 아프리카 오지, 남극 연구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도 스타링크는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6,000개의 위성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면 망원경에 줄무늬가 생깁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천문 관측 데이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이성의 차광막을 달아밟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스타링크 위성은 앞으로 42,000개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늘을 연결한 기술이 하늘을 보는 과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역설 앞에서 인류는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 남쪽 스타베이스의 발사대 위에서 다음 스타쉽이 준비 중입니다. 나사는 달 복귀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스타쉽을 달 착륙선으로 채택했습니다. 아폴로 이후 50년 만에 인간이 다시 달에 내릴 때 그 달 착륙선은 스타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화성이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화성에 도달하는 기술은 이미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7개월의 우주여행 동안 인간의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줄어들며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화성 표면의 대기압은 지구의 1%도 안 되고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생명유지 기술, 식량 자급, 심리적 고립 문제, 이것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화성에서 살아남는 법은 로켓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주는 공평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로켓도, 아무리 대담한 계획도 자연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계속 날아오릅니다. 실패하고 터지고 다시 만들면서 스타쉽이 언젠가 화성 표면에 닿는 날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창밖으로 붉은 하늘을 바라볼 겁니다. 빛이 3분을 달려야 닿는 거리에서 지구를 되돌아보면서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작은 행성에서 얼마나 먼 곳까지 왔는지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수평선을 바라보겠죠.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방식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우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